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그림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판은 색상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지우개 버튼을 선택해서 지우개를 지우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해서 그린 그림을 다운로드하는 비교적 간단한 기능만 있는 그림판입니다. 이번 영상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그림판을 HTML, CSS, 자바스크립트까지 처음부터 작성해 보면서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의 리얼리티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판 UI를 피그마 디자인 툴로 만들어 봤는데요. 디자인한 피그마 파일을 보면서 HTML, CSS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상세 설명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 코드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 건데요. index.htm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HTML 기본 구조를 자동 완성해 주도록 할 거고요. 랭귀지를 KO로 변경을 하고 타이틀은 페인트 앱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구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피그마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피그마 디자인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HTML 코드를 작성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디자인을 보면 그림판 UI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색상과 다운로드, 지우개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패널 영역,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우선 레이아웃을 구분부터 해주도록 할 건데요.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메인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룹할 수 있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에 패널은 어사이드 태그, 그리고 오른쪽에 이 캔버스 영역은 캔버스 태그로 작성함으로써 두 개의 영역을 크게 나타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사이드라고 하고 캔버스라고 하면 우선 이 디자인을 봤을 때 보여지는 전체적인 큰 레이아웃을 잡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캔버스 영역을 보시면 캔버스는 600에 400픽셀이라는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로 그냥 위드스 속성으로 600이라고 나타내주고요. 헤이트 속성으로 400이라고 나타내준 다음에 코드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디자인을 보고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레이아웃을 잡을 건데 그 디테일한 레이아웃으로는 바로 이 왼쪽 패널 영역에서 색상을 선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운로드나 지우개 버튼을 선택하는 이 영역을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HTML 태그를 어떤 걸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색상 선택과 지우개, 다운로드 버튼 의 기능들을 단순한 리스트로 보고 UL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UL 태그도 이렇게 색상을 나타내는 UL 태그 하나와 그 다음에 지우개나 다운로드 버튼을 나타내는 UR 태그 하나 해가지고 총 2개의 UR 태그로 각각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끝났으면 바로 HTML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UL li 태그에는 색상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태그로 색상이 빨간, 파란, 검은, 초록이니까 여기에 red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으면 되는데요. 빨강, 파랑, 그 다음에 검정, 그 다음에 초록색이었으니까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UL 태그를 하나 더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어떤 걸 나타내 주느냐, 바로 이 지우개 버튼과 다운로드 버튼을 나타내 줄 겁니다. 그러면 li 태그가 두 개만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이제 다운로드라고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위에는 지우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eraser라고 지우개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어사이드 태그 내부에는 두 개의 UL 태그가 있고, 이 첫 번째 UL 태그는 색상, 두 번째 UL 태그는 지우개나 다운로드 같은 기능으로 해서 이 세부적인 UL 태그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지우개 아이콘과 다운로드 아이콘은 제가 별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폰트 어썸이라는 아이콘 폰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폰트 어썸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 폰트 어썸은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폰트 어썸이라는 것 자체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는 cdnjs.com이라는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접속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 및 코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폰트 어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폰트 어썸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코드를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폰트 어썸이라고 되어져 있는 6.4.0 버전. 이 영상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라지실 수 있을 건데요. 중요한 건 이 폰트 어썸이라는 이 원본 라이브러리를 복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카피 링크 태그를 눌러준 다음에 이 카피 링크 태그를 확실하게 눌렀으면 이제 코드가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헤드 태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prettier라는 설정 때문에 이 코드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포맷이 맞춰지는 그런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prettier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정렬되지 않겠죠.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폰트 어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으면 이제 폰트 어썸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 폰트 어썸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폰트어썸.com 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폰트 어썸 공식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아이콘을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우개, eraser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카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다시 HTML 코드로 돌아와서 eraser라는 텍스트 대신에 저기 있는 아이콘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다운로드 아이콘을 사용을 할 거예요. 다운로드는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첫 번째로 보이는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림판 UI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HTML 코드는 전부 다 작성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지금까지 작성한 HTML 코드가 웹브라우저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는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으로 구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서버,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라는 이 라이브 서버라는 기능을 실행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 영역도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정확하게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보면 캔버스 영역도 이렇게 정확히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폰트 어썸 아이콘도 잘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HTML 코드는 정말로 다 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CSS를 작성을 해서 좀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링크 태그로 style.css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링크 태그로 불러오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style.css 파일은 이 라이브러리 다음에
작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형태로 style.css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피그마 디자인에 나와 있는 이 디자인을 입혀보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씩 작성할 겁니다. 자, 작성하기 전에 우선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타일 속성들을 소개해 주도록 할 건데요. 다른 말로 리셋이라고 하죠. 이 리셋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건데 마진 0, 패딩 0,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리스트에 ULLI 태그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ULLI 태그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마진을 없애서 안 보이네요. 근데 잠깐 이렇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지워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원래 리스트는 이렇게 동글뱅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초기화를 해줄 건데 얘를 어떻게 초기화를 해주냐면 리스트 스타일 논을 주면 돼요. 그럼 얘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셋을 복구를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 없는 스타일들을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피그마 디자인을 보고 디자인을 하나씩 입혀가면 됩니다. 우선 전체 배경은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보시면 384047이라는 색깔로 전체 배경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전체 배경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그림판 UI가 화면에 수평과 수직 중앙에 위치를 하거든요. 이 수평과 수직 중앙에 위치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대 CSS에서는 플렉스를 쓰는 게 제일 간단해요. 이 플렉스라는 게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웬만한 브라우저가 이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적고 얘가 이제 중앙에 와야 되니까 저스티피 컨텐트 센터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되는 너비와 높이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위드스 100%, 헤이트는 100VH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캔버스 영역에 대한 요 색깔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해줄 거냐면 캔버스 눈에 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 이 캔버스 영역은 라운딩이 모서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라운딩은 10픽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border radius 10픽셀이라고 라운딩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를 그냥 앞으로 좀 당길게요. 이 앞에 있는 건 완성 코드인데 완성 코드는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닫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이 보더 라디우스 때문에 10픽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는 600과 그 다음에 400픽셀의 크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커 보이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어떤 강의를 하면서 웹브라우저의 기본 배열을 17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좀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상 크기인 100%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배율이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100%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로 한 다음에 이제 마저 CSS를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추가할 CSS는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패널 영역과 캔버스 영역을 이 디자인처럼 나란하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 나란하게 배치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플로트 속성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리드를 쓴다거나 플렉스를 쓴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거냐면 그리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UI는 그리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속성이라서
되도록이면 이 그림판 UI가 최신 브라우저에서 동작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리드 속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HTML 코드가 메인이라는 이 전체에 감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태그에 디스플렉스 그리드를 줄 거고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 속성을 사용해서 컬럼을 나눌 건데, 우선 이 패널 영역을 보시면 패널 영역의 너비가 40이에요. 그쵸? 그리고 캔버스 영역은 600.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은 첫 번째는 40픽셀이고 두 번째는 600픽셀이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눠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 갭 있잖아요. 갭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사용하면 이 갭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갭이 10이에요. 10픽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갭을 컬럼 갭이라는 속성으로 10픽셀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컬럼 갭이 아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최신 브라우저에서만 이 그리드를 봐야 된다라는 가정이 붙게 되는 건데, 만약 내가 좀 더 범용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그리드 말고 플로트 같은 속성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그리드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CSS 속성을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점점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봐봐도 우리가 그리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드가 40과 600으로 이 그리드 간격 10픽셀까지 들어가서 예쁘게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버튼 같은 걸 해야겠네요. 이 색상을 선택하는 버튼이라든지 지우개, 다운로드 버튼, 이것과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이 버튼들은 전부 다 보시게 되면 가로 40에 세로 40, 즉 40, 40의 정사각형 모양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운로드나 지우개도 모두 보시면 40, 40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다 버튼 태그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튼 태그로 width 40픽셀이고 height도 40픽셀이야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이 보시면 얼마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픽셀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마진, 바텀 10픽셀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이제 한번 중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색상에 해당하는 버튼들은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놨지만 텍스트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폰트 사이즈 0이라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웹페이지를 탐색하는 로봇들은 여기 있는 텍스트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들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의 버튼인지는 텍스트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폰트 크기가 0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감춰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디테일한 스타일 작업을 위해서 HTML 태그에 클래스를 좀 더 부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 얘는 클래스 레드, 그리고 클래스 블루, 그 다음에 클래스 블랙, 그 다음에 클래스 그린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세부적인 버튼을 지정할 겁니다. 버튼 레드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린은 그린이고, 블랙은 블랙이고, 블루는 블루다 이렇게 나타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버튼에 윤곽선이 생겨서 되게 안 예뻐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한 스타일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 건데,
이 초기화가 이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보도가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을 보시면 제가 이 선택된 색상을 테두리를 지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테두리가 이 픽셀의 흰 색깔 테두리거든요. 이 픽셀의 흰 색깔. 그래서 선택된 버튼은 결국 이 픽셀의 테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초기화를 해줄 때 이제 원래면 이렇게 보더 논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이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셀렉트 된 건 이 픽셀에 새로운 테두리가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걸 위해서 그냥 애초에 이 픽셀이라는 크기를 잡아 놓되 얘를 그냥 색상만 투명한 색으로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테두리를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보더 이 픽셀의 솔리드 트랜스페어런트라는 최종적인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테두리가 지워진 건 똑같이 지워지게끔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셀렉트 된 거는 이제 이 픽셀에 흰 색깔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버튼에 selected라고 할게요. 보더 이 픽셀에 솔리드에 화이트라고 준 다음에 이 빨간 색깔만 초기 디폴트 색깔로 셀렉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 사각형도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가 5픽셀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5픽셀 있는 걸 확인했으면 똑같이 스타일로 주면 됩니다. 보더 라디우스 5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우개 버튼이랑 다운로드 버튼 아이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이제 뭐냐면 아이콘 폰트라는 게 결국 폰트 속성의 영향을 받거든요. 텍스트처럼 취급이 되는 아이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 태그에 폰트 사이즈 0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버튼 태그 안에 있는 요 아이콘도 크기가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예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클래스를 지정을 할 겁니다. 컨트롤 btn이라는 클래스를 줄게요. 컨트롤 btn이니까 컨트롤 btn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btn 버튼에 컨트롤 btn은 폰트 사이즈를 다시 16픽셀로 되돌려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우개 버튼과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이 돌아온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을 보시면 이 지우개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 파란 색깔로 지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선택이 안 됐을 때는 검은색, 선택이 되면 파란색,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파란색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스타일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컨트롤 btn 중에서 selected라는 이 클래스까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 컬러를 블루로 바꿔. 왜냐면 아이콘 폰트는 텍스트처럼 취급된다라고 했죠.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하는 건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 색깔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바뀌게 될 건데, 얘가 선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selected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selected 때문에 파란 색깔로 변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한 파일을 봤을 때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 구현한 이 코드를 봤을 때 이제 필요한 HTML 코드와 CSS 코드는 전부 다 작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똑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 물론 이 아이콘 폰트는 좀 크기가 다른데 이 부분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완성 화면은 그냥 닫아주도록 할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HTML과 CSS 코드의 작성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main.js 이런 거 만들고 얘를 바디 태그가 끝나기 전에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돔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만들려고 하는 이 캔버스의 핵심은 캔버스예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const canvas document curly selector 이렇게 가져오면 캔버스 태그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캔버스와 관련된 API는 MDN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API를 좀 참고를 하면서 할 건데 주소는 이거고요. 그냥 구글창에 MDN 한 칸 띄고 캔버스라고 치면 바로 이 문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 예시가 나오죠. 캔버스 객체를 가져와서 컨텍스트 2D를 가져와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2D라는 컨텍스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코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드까지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작성한 이 엘리먼트들에 해당하는 돔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색상 버튼을 갖고 올 건데 색상 버튼을 지금 한 번에 가져올 만한 뭐 공통적인 특징이 없어요. 얘를 그래서 팔레트라고 클래스를 지정한 다음에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const color details 그다음에 document query selector 복순위가 array예요. 팔레트 밑에 있는 버튼 태그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razor btn 이 레이저 버튼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가져올 건데 얘도 뭐 마땅히 가져올 만한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id eraser 그 다음에 id download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돔은 전부 다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색상 버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지우개 버튼, 다운로드 버튼, 캔버스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돔 초기화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설정을 좀 할 거예요. 그리기 설정은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중인지를 나타내는 상태값을 담고 있는 is drawing이라는 변수와 현재 지우개 모드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is erasing이라는 이 두 개의 상태값을 하나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뭐 할 거냐? API 문서를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 선은 이 캔버스 API 중에서도 캔버스 렌더링 컨텍스트 2D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국어 페이지가 제공되지 않는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영어 문서로 이동할 거고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봐야죠. 이렇게 내려오면 뭐 이런 식으로 캔버스 가져오고 컨텍스트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도형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예시 코드가 나오던데 begin pass, move to right, close pass, stroke 전부 다 우리가 이 사용할 함수들입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line width, 선의 굵기죠. 이 선의 굵기예요. 그리고 이 선의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스트로크 스타일이라고 속성이 있죠. 이 스트로크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내가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로크 스타일과 라인 위드스를 이용해서 초기 설정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ctx 라인 위드스는 처음에는 5로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스타일은 초기 색상은 레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여기서 초기에 무조건 이 빨간색이 선택이 되어져 있게끔 제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HTML 코드를 좀 수정할 건데 이 빨간 색깔의 셀렉티드는 살리고
지우개 버튼의 셀렉티드는 지울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보면 빨간 색깔만 기본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 우리 코드도 이렇게 빨간 색깔을 디폴트 색깔로 지정했기 때문에 현재 HTML 화면과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면서 코드가 작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이벤트를 걸 겁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우선 캔버스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해서 마우스 다운이 되면 그리기를 시작할 거야. start drawing 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얘를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할게요. 스타트,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다운이 됐을 때 스타트고, 스타트면 is drawing 값을 true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API 문서를 봤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begin pass와 move to 이 두 개가 무조건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 move to가 무슨 얘기냐면, begin pass는 내가 이제 뭔가 패스를 그릴 거야, 패스를 시작할 거야, 그런 의미인 거고, move to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좌표값을 주는 거예요. 50, 140에서 좌표를 시작하겠다, 뭐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코드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리기를 시작하면 내가 이 캔버스 위 영역을 막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기서부터 그릴 거야. 그러면 마우스를 딱 클릭하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begin pass가 호출이 되고, 이 지점에서 이제 move 함수가 호출이 되어져서, move to 함수였나요? move to 함수가 호출이 되어져서 이 위치에 마우스 포인트의 좌표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건데, 50, 140이 아니라 좌표값이 필요하니까 이벤트 객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로 연결하면 내부적으로 이벤트 객체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offset x, offset y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는 동안 이런 캔버스에 대한 초기화도 전부 다 끝내고 상태값도 그리기 상태값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마우스를 뗐을 때 마우스 업, 멈추겠다는 거죠. 그리기를 멈추겠다. 그러면 그리기 상태를 다시 false로 바꿔주고요. 그리기를 멈추겠다니까 stop 클로즈 패스네요. 스탑이 아니라 클로즈 패스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리기를 멈추겠다 이거고, 그리겠다 하면 되죠. 그리겠다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무브에다가 이벤트를 걸 거고, drawing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drawing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리기 상태가 아니면 그리지 마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그리기 상태가 true일 때만 이 밑에 그리기 로직을 실행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지우개 모드냐 아니냐 이것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네가 지우개 모드냐, is erase 지우개 모드냐, 지우개 코드가 들어가고, 이게 false면 그리기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is erasing이 false예요. 아직 is erasing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기를 할 건데 이 그리기는 line2와 stroke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line2가 내가 라인을 그릴 그 위치, 그리고 stroke가 그 선을 그리겠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ine2 함수를 써줄 건데, 얘도 이제 마우스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일 거니까 마우스의 좌표를 가져오려면 이벤트 객체를 사용해야 돼요. offset x, offset y, 그리고 그리는 거죠. 바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움직일 거니까 stroke 바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려지나 한번 봐볼게요. 기본값은 빨간색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여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떼면 상태값 is drawing이 다시 false로 돌아가고 클로즈 패스가 호출이 돼서 더 이상 안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색깔 바꾸는 걸 할 거예요. 색깔 바꾸는 거는 컬러 버튼을, 얘가 이제 복수잖아요. 이 복수의 이벤트, 복수의 문서 객체에는 add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for each로 반복을 해서 하나씩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접근을 해서 연결할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change color가 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change color를 넣어주는 거죠. 이 change color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색깔을 바꾸면 돼요. 내가 파란 색깔을 누르면 파란색, 초록 색깔을 누르면 초록색,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내가 현재 어떤 색깔을 클릭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좀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커스텀 속성을 사용할 거예요. 데이터 컬러 레드, 마찬가지로 데이터 컬러 블루, 데이터 컬러 블랙, 데이터 컬러 그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 객체가 얘도 넘어오고 있을 테니까 ctx.stroke 스타일은 이 current 타겟에 데이터셋에 컬러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요 색상의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의 값을 가져와서 스트로크 스타일에 할당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색깔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콘솔로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콘솔 창에 들어가서 파란 색깔 누르면 블루, 초록, 검정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 세팅도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색깔 세팅이 잘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색깔에 테두리가 들어가고 선택하지 않은 거에는 테두리가 없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결국 selected라는 이 클래스가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이 됐다 안 됐다가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selected 클래스가 추가되고 삭제되는 그런 로직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change color가 실행이 되면 모든 버튼을 다 돌아요. 또 다 돌고, 만약에 이 버튼 값이랑 이 current 타겟이랑 같아, 그럼 내가 클릭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버튼의 클래스 리스트에 added 해서 selected로 줘요. 내가 클릭한 버튼이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색상 활성화, 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내가 누르는 색깔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실제 색깔도 이렇게 잘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을 선택하고 그리는 건 됐는데, 지우개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지우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우개가 선택이 되면 selected를 줌과 동시에 이 색깔의 selected를 비활성화 시킬 겁니다. 왜냐면 나는 현재 지우개 모드를 활성화를 한 거기 때문에 지우개 모드도 활성화가 되고 색깔도 활성화가 되면, 그냥 마치 피그마 디자인처럼 얘가 활성화가 되고 얘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지우개 모드인지 빨간 색깔 모드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우개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 컬러 값의 활성화를 빼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코드까지 작성을 할 겁니다. 우선 이벤트를 연결할게요. 지우개 버튼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서 네가 클릭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토글 레이징을 할 건데, 토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스타트 이레이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모드의 상태를 true로 바꿔주면 돼요. 나 이제 지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가 무조건 클릭이 되면 활성화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객체를 남겨주고 여기에 current 타겟에 클래스 리스트 added
selected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우개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색깔이 빠지면 돼요. 이 색깔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빼는 건 간단해요. 다시 한번 컬러 버튼을 반복하면 돼요. 여기에 다 반복을 해서 무조건 제거해라. 뭘? selected class를. 버튼이 클릭되는 순간, 그러니까 지우개 버튼이 클릭되는 순간 색깔에 있는 selected는 전부 다 지워버리고 지우개 버튼에 selected를 추가해라. 이런 의미의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눌러보면 색깔 빠지고 지우개 모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is drawing이 true니까 내가 뭔가 이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 드로잉 쪽에서 그리기 모드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우개 모드에 코드를 타게 될 겁니다. 볼게요. 콘솔장에 보면 내가 지우개 모드를 클릭하고 봤을 때 이레이징이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이 지우개에 해당하는 로직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캔버스에서 어떻게 지우개 효과를 낼 거냐,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함수가 뭐냐면, 다시 캔버스 API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게 여기에 있으려나? 메인 페이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용할 게 뭐냐면, 여기 있네요. 클리어 렉트를 사용할 거예요. 이 클리어 렉트는 이제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 사각형 영역의 픽셀을 투명한 검정색으로 설정하여 지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클리어 렉트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캔버스의 그림을 지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XY 그 다음에 width 8, 그러니까 이게 좌표인 거고 얼마의 크기로 지울 건지를 width 8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clear r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우개를 구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코드로 돌아와서 콘솔장 지우고, 지우개 모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가 만약에 지우개 모드면 ctx clear rect를 사용을 해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지워야 되니까 offset x, offset y, 그리고 이 지우개의 크기는 그냥 20으로 할게요. 좀 크게, 큼지막하게 지워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려본 다음에 지우개를 클릭을 해서 다시 그리듯이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리어 렉트 때문에 투명한 사각형이 칠해지고 있는 건데, 이 칠해지면서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잘 지워지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색깔을 클릭을 하고 그려보면 안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전히 그리기 모드예요. 왜냐면 이 그리기 모드를 다시 false로 바꿔주는 상태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체인지 컬러가 딱 들어가면 다시 색깔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를 is erasing을 무조건 false로 할 거예요. 내가 색상을 선택한다는 건 지우개 모드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색상을 선택했다는 건 지우개 모드가 아니라는 거니까 이렇게 클래스 리스트로 지우개 모드에 있는 selected를 지우겠다, 이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를 선택해서 지우다가 다시 색깔을 선택하면 이 지우개에 있는 게 빠지고 색깔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의 코드가 작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색상을 선택하는 것과 지우개를 선택하는 이 모든 기능이 전부 다 구현이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다운로드 버튼만 남았는데, 이 다운로드 버튼 구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걸게요. 다운로드 버튼은 단수니까 바로 그냥 add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하면 되고, 얘가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캔버스가 호출이 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현을 할게요. 이 다운로드는 어떤 원리를 사용할 거냐면, 이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을
이미지 png로 URL을 만들어서 마치 그걸 A 태그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A 태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다운로드 주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라는 속성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href 속성에 있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이제 URL로 변경한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href 속성에는 A 태그의 href 속성에는 URL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API가 이 캔버스 최상위 문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HTML 캔버스 엘리먼트라는 인터페이스 있죠. 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제공해주는 함수 중에서 여기 toData URL 이거 있죠. 이걸 사용할 거예요. toData URL 얘를 사용하면 캔버스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해당하는 주소를 JPEG로 만들 수도 있고 PNG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바로 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두 번째 옵션 알파 값은 필요 없고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할 거고요. JPEG가 아니라 투명하게 하려면 PNG로 받아야 돼요. PNG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 태그를 가상으로 만들 거예요. create element A 태그를 만들고 이 만든 거에 다운로드 속성을 줄 거예요. 이 다운로드 속성의 값을 주면 그 이름으로 다운로드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href 속성은 우리가 만든 요 이미지 URL 얘를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마치 사람이 클릭한 것처럼 클릭 이벤트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png 이미지 주소로 만들고 A 태그를 생성한 다음에 A 태그의 href 속성으로 그 이미지 URL을 받고 다운로드 속성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걔를 클릭하게 한다.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한번 정확하게 하고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우개도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잘 되네요.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면 이 연 파일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린 요 그림이 정확하게 잘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림판에 해당하는 코드를 한번 다 작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색상 값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라인 위드스가 우리가 5픽셀로 고정을 해놨는데 이 라인의 굵기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랑 같이 해본 이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살을 붙이고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그림판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함께 만드는 그림판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따라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